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제 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49,567명, 하루 사이에 1만 명이 넘게 또 폭증한 겁니다. 이 같은 확산세에 어린이와 청소년 신규 확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3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 중 13%가량이 만 10세에서 19세 청소년입니다. 네, 그래도 어김없이 새학기는 다가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겠다 밝혔는데요. 다만 학생 3% 이상이 확진되거나 격리자가 15%를 넘으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적으로 확진자 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를 분류하고 또 검사를 안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준비와 방역 관리를 같이 해야 하다 보니 업무가 과중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기본적인 학습권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12월 부산 수영 팔도시장을 지나던 할머니와 18개월 된 손녀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조작 과실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8일 오후 5시쯤 충전을 마친 후 주차해 둔 전기차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차량 5대가 불에 탔습니다.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택치료를 받게 되고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대상으로 7일간 수동 감시를 하게 됩니다. 재택치료자가 확대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시민들은 헷갈립니다. 전문가를 연결해 재택치료 행동 요령과 대응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LG 헬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우리 지역의 관심 키워드를 살펴보는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언론에 보도된 부산 지역 주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안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상대로 코로나 관련 키워드가 1위에서 5위를 차지하며 가장 큰 관심을 얻었습니다. 코로나를 제외한 첫 번째 주요 키워드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연관 키워드로는 콘크리트, 입주민, 아이파크가 보입니다. 지난달 13일 해운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아파트 외벽을 타고 도로로 흘러내리면서 20대 남성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아파트와 함께 콘크리트가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입주민은 올해 부산 아파트 입주 물량에 대한 관심으로 함께 언급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 정보를 발표했는데 올해 부산의 입주 예정 물량은 2만 6천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아이파크가 연관 키워드로 떠오른 것도 눈길을 끄는데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파트가 아이파크 시공사로 알려지면서 부산에서도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업체를 해지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요 키워드는 부울경과 후보입니다. 두 단어 모두 20대 대통령 선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진보당 심상정 후보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들의 방문 소식이 주목을 받은 데 더해 지역 공약에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부울경 키워드가 주목을 받은 이유도 공약 때문입니다. 부산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고 특히 급행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지역 이슈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산 수영 팔도시장을 지나던 할머니와 18개월 된 손녀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조작 과실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는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려는 순간 속도가 높아졌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고 차량을 정밀 감식한 결과 차량 제동 계통의 작동 결함을 발견할 만한 특이점이 없었고 운전자 조작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차량 구동 장치가 사고 충격으로 부서져 급발진 여부에 대한 감정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8일 오후 5시쯤 동래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충전을 마친 후 주차해둔 전기차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기차를 포함해 차량 5대가 불에 탔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전기차 운전자는 2시간가량 충전 후 전기선을 분리해둔 상태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 정밀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부는 피고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라며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1심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혀 재판부는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오미크론 대응 체제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역대 최다라는 말을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9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35명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이처럼 3,000명을 넘긴 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인데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까지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체제를 개편했습니다. 9일부터는 자가격리 방식이 변경되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는 예방접종이나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받게 됩니다. 재택치료자의 동거에는 접종 여부에 따라 격리 방식을 달리합니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격리 면제 대상으로 7일간 수동감시를 하게 됩니다. 이 수동감시라는 단어가 다소 생소한데 스스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외출을 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6에서 7일 차에 해제 전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동일한데요. 자가격리 절차가 보다 간소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느 때보다 개개인 스스로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면에서 읍으로입니다. 기장군 일광면의 이야기인데요. 기장군 일광면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읍으로의 승격을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일광면은 일광신도시가 조성되면서 2020년 8월 기준으로 인구 2만 명을 넘어서고 시가지 구성 인구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 읍 승격 조건을 갖췄는데요. 기장군은 늘어나는 행정 수요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0년 말부터 읍 승격을 추진해 왔는데 주민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읍 승격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장군은 오는 3월 일광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4월에는 일광읍사무소 개청식을 여는 등 승격 최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이 다시 한번 코로나 격리 치료체계 개편을 결정했습니다. 모든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해왔던 유선 모니터링을 앞으로는 고위험군만 하는 등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어떻게 바뀌고 또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미크론 확산의 신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모든 재택치료자를 관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관리 체계와 격리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2월 7일 0시부터는 이런 역학조사 방식이 자가기입식으로 바뀌면서 양성 판정 받으신 분이 스스로 어디에 동선이 있었고 누굴 만난지를 보고하고 자율적으로 주변에서 검사를 권유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2월 9일 현재 5만 명 가까운 양성 판정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역학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자율적인 역학조사 방식이 방역에 구멍이 되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인데 사실 그런 부담도 있지만 우리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양성 판정 받으신 분들이 자율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보고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2월 9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을 하신 분, 하지 않으신 분의 기존의 7일 또는 10일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부분이 7일로 통일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적은 인력으로 많은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좀 단일화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런 경우라 하면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도 감시 대상이 되고 약간의 제한이 있었는데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다른 가족 구성원이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라고 하면은 PCR 음성을 받았다 하면은 실제로 사회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2022년 2월 9일부터 방역에 큰 전환이 되는데 이런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이 접종 완료자분을 통한 다른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은 일부 있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분들을 가족을 격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가치료, 자가요양을 위한 약물의 공급, 구입 등이 어려운 점도 있고 실질적으로 2월 말 정도 되면 13만에서 17만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즉 예상되는 바 이 사회관계망의 마비 등을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새로 나온 이런 조치가 2월 9일 0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편이 된다면 사실상 통제가 거의 사라지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일반 관리군인데 집에 있다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부분이 이 방역, 특히 일반 방역으로의 전환에서의 가장 큰 숙제가 될 텐데요. 아마도 후속으로 발표가 날 거로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양성 확진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방역 차량으로만 병원이 이송이 가능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제는 자가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택 요양, 재택 치료를 받던 중에 악화되신 분들이 이제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진행되지만 아닌 경우에는 증상이 있을 때만 저희가 전화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증상이 발현이 돼서 악화가 돼서 우리가 신고를 하고 신고에 따라서 본인이 있는 거주 지역의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직접 아마도 본인 스스로가 이동해서 들어가고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그분들을 받아서 입원 치료하는 즉 2019년 이전에 독감 관련해서 우리가 치료했던 거랑 아주 유사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대안이었지만 구체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우선은 사회적 동의를 위한 과학적 근거의 마련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과학적 근거 등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앞으로 오미크론이 우리가 실제로 과거의 독감처럼 관리하는 수준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작업을 보이고 그 이후에 단계적인 완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의 입원, 치료에 있어서의 접촉자 관리 그리고 실제로 동네 병원에 가는 데 있어서 지금도 물론 여러 가지 단계적 완화를 하고 있지만 누구나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신속항원 검사를 받은 다음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팍스로비드로 대표되는 이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마치 예전에 독감에 타미플루 처방하듯이 하는 그런 방안들이 후속으로 나왔을 때 진정한 이런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의 파고를 넘어서 우리가 일상 회복의 그런 첫 단추를 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코로나 격리 치료체계 개편과 관련해 유병욱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산 진구 초읍동 주민센터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자가격리 해제자가 지원받은 구호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이 시민은 자신이 사용하는 것보다 당장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초읍동 주민센터는 기부된 물품을 진군의 곳간에 보내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산대학교 등 전국 거점 국립대학교로 구성된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가 지역 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대선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국가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에 특성화된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법 제정과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 개선, 국공립대학 무상 등록금제 시행, 지역 R&D 재정을 강화해 관련법을 정비하는 4대 정책을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